안녕하세요. 두비두미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바라시는 일, 하시는 일 모두 순조롭게 다 잘 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단 오늘의 주제는 만화 웹툰 어시스턴트 경험담인데요. 제가 출판 만화를 올해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웹툰이 이제 점점 대세화되면서 웹툰으로 전향을 해서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일단 편의상 만화 웹툰 어시스턴트 경험담이라고 쓰긴 했는데 저는 이제 출판 만화 어시스턴트 경험담을 주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 이야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자면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만화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처음에 어시스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시스턴트를 갔을 때 이제 19금 여성양 19금 화실이었는데 그 헤테로 19금 화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19금인데 좀 어쩌지 했는데 화실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저도 좀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이제 어시스턴트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시켜요. 그 안 좋았던 어시로 갔을 때 좀 안 좋았던 일 같은 거를 이제 그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마감에 시달리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시스턴트에게 좀 잘 못대하고 그 본의 아니게 좀 어시를 좀 가혹하게 부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튼 그런 거를 사전에 교육을 받고 갔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간식 냉장고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마감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즐거운 일이 맛있는 거 먹을 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힘든 와중에 선생님이 맛있는 거, 어시를 맛있는 걸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말고 거기에 완전 그 제자로 들어가 있는, 문화생으로 들어가 있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 화실 들어가고 8kg가 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 화실은 보통 화실에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면은 선생님 그림에 맞춰서 배경이나 그 엑스트라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 엑스트라를 선생님 그림에 맞춰서 눈에 좀 덜 띄게 그리는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호탕하셔서 자기 그림체로 마음껏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제 그림체로 마음껏 그릴 수 있었거든요. 다른 정말 마음껏 그려도 되나라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 저번 예전에 이제 거쳐갔던 어시들의 그런 배경 처리 같은 거를 보여주니까 정말 완전히 어시한테 1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놓고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재미있고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일단 처음에는 뒤처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질, 먹칠 이런 거부터 했거든요. 수작업 때는 지우개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우개질도 잘 못하면은 그 지우개질 연필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 지우개질을 너무 세게 해서 펜터치가 지워져 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종이를 찢어먹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지우개질 잘 하는 테크닉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먹칠이라는 게 이제 까만색으로 칠을 하는 건데요. 그 먹칠도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 굉장히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이 하고 자연물을 잘 그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어느 날 사람이 그 엑스트라가 좀 잔뜩 나오는 회차에서는 저한테 여러 어시들한테 물론 분배를 했죠. 엑스트라 그리는 걸. 그래서 저도 엑스트라를 그리는 거를 좀 몇 장면 맡아서 그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톤도 붙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또 일본에서 그 밀레니엄 2000년대 그때 잠깐 다른 화실에도 잠깐 갔었는데 그 화실에도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를 만화가의 제자를 문하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시스턴트랑 살짝
그 헷갈려 쓰기도 하는데, 문화생은 완전히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책임지고 가르쳐서 대비시키는 학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스턴트는 일회성으로 와서 이제 도와주고 가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해서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이제 좀 연로하시고 지병이 있으신 그 선생님과, 그리고 생초보 제자 그 문화생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이 만화 쪽에 입문한 지,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대로 입문한 지 저도 초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과 생초보 둘이 정말 연말에 밤을 새가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정말 많이 배웠었어요. 이제 그때는 선생님 그림에 맞춰서 좀 눌러가면서 그렸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단행본 만화가 뭐냐면은 그 만화 대여점에 직접 연재를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직접 풀리는 단행본 만화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화를 그리는 순정 만화 작가분의 스크린톤 어시로 잠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한 회씩, 그러니까는 많이 해봐야 40페이지 정도씩의 분량을 처리를 했었는데, 한 권당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감당하다 보니까 정말 해도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분량 자체가 많아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굉장히 잘 해줬었고 지금도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톤 붙이는 테크닉도 그 당시에 좀 많이 늘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만화가, 그 다른 쪽으로 또 알게 된 만화가분의 이제 배경어시로 그땐 들어갔었는데, 배경을 이제 그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그리느라 많이 그려봐야 하루에 2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배경은 정말 간단한 배경을 하루에 10컷도 넘게 그릴 수 있지만은, 이왕 몸값 비싼 어시를 들였으니까 좀 어려운 배경을, 본인도 그리기 어려운 배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손이 많이 가는 배경을 그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 하루에 2장 정도였습니다. 펜터지랑 스크린톤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요. 그래서 작업 자체가 섬세하고 퀄리티가 높아야 됐기 때문에 천천히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도 굉장히 먹이는 거는 잘 먹이는 타입이어서, 이제 어디 가서 어떤 화실이든 가서 굶거나 잠을 잘 안 재우거나 그런 일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좀 선생님이 자기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같이 선생님이 밤을 새면 어시도 같이 밤을 샐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케줄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미친 듯이 마감을 하고 있는데 어시는 나 이제 자야 돼요 이러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작업 속도에 맞춰서 같이 밤을 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윤지훈 작가님 어시로 들어가서, 그 뒤로는 꾸준히 윤지훈 작가님 어시로 한 10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배경어시를 하면서, 저도 배경어시로 지원을 했지만은 배경을 그렇게 착착 그려내진 못했거든요. 근데 한 달에 2번씩 거진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금은 배경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배경부터 그리면서 손을 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림에서 한 카테고리를 냅다 후벼 판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 그릴 때, 사람 그리는 거에서 좋아하는 부분은 눈하고 머리카락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발 머리카락이나 흑발 머리카락을 굉장히 잘 그렸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그리는 편이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식으로 그리면은 되게 촌스러운 옛날 만화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옛날식으로 그리는 방법은 지금은 안 쓰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어찌됐든 한 그림에서의 한 카테고리를, 배경이라는 카테고리를 그렇게 오래 그려다 보니까는 정말 지금은 현대물 위주긴 하지만은, 현대물 배경은 그냥 자료사진 이거랑 비슷하게 다른 어떤 각도로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각도를 돌려서 그리는 것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하죠? 제가 생각해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수가 되려면은 말도 안 되게 많이 그려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스케치 없이 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김정기 작가님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작가분들도 스케치 없이 그리시는 작가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행아웃으로 작업하면 공유하면서 작업을 해봤는데 스케치 없이 그리시는 분은 이제 김정기 작가님 위에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본 게 한 3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리고 2분 정도도 한 스케치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쯤 정도 하고요. 이게 저는 출판 만화를 오래 준비하다 보니까 스케치는 펜터치를 하기 위한 밑그림이긴 하지만은 그 펜터치를 선을 따라 그리기만 할 정도로 펜터치랑 거의 똑같이 스케치를 아주 정교하게 땄었거든요. 근데 디지털 만화로 넘어오고 이제 웹툰으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는 내가 생각한 그림의 한 7, 80% 정도까지만 스케치를 하고 펜터칠 때 디테일을 추가해가는 식으로 합니다. 이게 주간 연재를 해보니까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덜 잡아먹는 식으로 그리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조율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웹툰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저도 작업 시간을 줄이려고 굉장히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서 펜터치를 2장으로 나눠서 한다던가 그래야지 펜터치를 2장으로 나눠서 해야지 밑색을 빠르게 깔 수 있다던가 그리고 이제 벡터 수정 같은 거 를 이용해서 이제 후수정을 빠르게 한다던가 이제 색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색감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그라데이션 맵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작업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거를 많이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아낌없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전부 다 여기 이 유튜브에 전부 풀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 웹툰계의 그런 계약 관련 이야기, 수익 관련 이야기 그런 거는 제대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입은 그 그림의 퀄리티 그리고 작가의 유명세, 인지도에 따라서 그 받는 수입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마다 계약서가 전부 다 달라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밀 유지 조항이 있거든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 기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어디서 딴 데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나 아니면은 그 개인 과외 때는 궁금한 게 있으시니 그 개인 과외 때는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하는 거는 솔직히 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만화계의 아주 깊은 사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그 개인 과외 때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MBC 학원이 오픈을 하면은 그 학원에서 물어봐 보시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그 토크기 때문에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전부 다 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뭐 여튼 이제 만화 웹툰 어시스턴트 경험담으로 이야기가 돌아와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도제 시스템에 가까운 시기였는데 요새 웹툰은 어시스턴트는 그냥 외주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를 들여서 가르친다는 거는 그 제자한테 제자가 배우는 값을 그러니까 내가 제자한테 가르치는 값을 제자가 배우는 걸로 노동력으로 서로 노동력으로 그거를 지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작가는 그 문화생한테 아주 소정의 수고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하나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쓸만할 때까지 키우고 그 문화생의 실력이 점점 늘어가면은 그에 맞춰서 그 수고비도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생이 없으면은 마감 시기가 어렵다 하면은 그때는 그 수고비를 정말 많이 주시죠. 근데 초창기 때에는 그 들어와서 정말 그 도움이 지우개질밖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요새는 그 열정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정페이를 그 당하는 것도 안 좋지만은 그 열정페이를 솔직히 말해서 좀 악용하는 만화가도 있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실력에 따라서 돈을 올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올리고 계속 묶어두는 분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내가 가르치는 값을 좀 더 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르치는 거는 되게 고급 기술이야.
그리고 나는 얘한테 그에 상응하는 얘 노동력보다 훨씬 상회하는 식의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분의 마음, 그런 분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자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을인 문화생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대우를 당해도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특수한 업계, 웹툰 업계가 특수한 업계잖아요. 만화 웹툰 업계가.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좁아요. 정말로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예요.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떤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전혀 다른 분의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분이랑 지금 제가 만난 분이랑 아는 사이야. 그렇게 이제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좁은 업계에서는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도 되게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데, 엄마도 직장 사정에 따라서 직장을 이제 몇 번 옮기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구랑 누구랑 아는 사이였네, 누구랑 누구랑 또 아는 사이였네, 그런 식으로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업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바닥이 좁습니다. 언젠가 만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의외의 루트를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 요새는 어시스턴트로 해서 외주 형식으로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이제 페이가 높아진 대신 실력이 없는 모자란 사람을 데려다가 키우는 방식은 이제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 당장 나랑 손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인물 밑색에 보통 10만원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체가 어떠냐, 한 회 분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또 페이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은, 보통 인물 밑색만 칠하는데 1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일에 내가 제자로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가르쳐 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보다 훨씬 더 낮게 줘도 괜찮겠죠. 대신 작업 시간은 무시무시하게 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간 만화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생초보자를 들여서 가르쳐서 쓸만하게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생 제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시스턴트라고 하면은 이제 외주, 컬러나 펜터치를 외주를 받거나 컬러를 외주를 받거나 배경을 외주를 받거나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웹툰 어시는 솔직히 내가 웹툰 작가가 된 다음에 이제 웹툰 세계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으니까 웹툰 어시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원격으로 파일을 윤지훈 선생님네 댁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원격으로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은 있습니다. 행아웃 같은 걸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그때 작업 짓을 하고 작업 파일을 주고받고 클라우드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웹툰 어시스턴트도 비슷한 식으로 할 겁니다. 파일을 넘기면은 작업 공유, 행아웃 작업 공유 창을 통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체크를 하고 받고 나서 이제 어시도 사람이니까 작가인 내가 밑색을 칠해도 깜빡하고 안 칠하는 부분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시가 해도 분명히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제대로 칠해졌는지 체크를 해서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시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러니까 이 어시스턴트한테 채색을 전부 다 일임할 경우에는 아마 50만원, 한 회당 5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50입니다. 그러니까는 웹툰 작가의 신인 작가의 고려가 회당 MG 50이잖아요. 근데 컬러를 완전 전담하려면은 컬러 어시한테 통째로 맡기는 데는 5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작가는 솔직히 어시스턴트를 쓸 수가 없어요. 밑색 어시를 10만원에 만다 해도 한 달에 4회잖아요. 그러면 40만원, 한 해 분량의 고려가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4분의 1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채색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외주를 맡기는 분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신인 작가는 뭐 거의 모든 작업을 혼자 하신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친구 만화가가 있는 경우에 친구 만화가와 같이 서로 도와주고 도움 받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만화 그 어시스턴트 경험담을 말해봤는데요. 그 만나는 선생님과 나의 궁합이 되게 중요했어요. 선생님과 나의 성격적인 궁합이 맞아야지 선생님하고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선생님하고 나하고 성격이 굉장히 달라서 좀 많이 부딪혀. 근데 하지만 나는 의리니까는 내가 참고 그 계속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 쪽이 한쪽이 참고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불편한 기색이 느껴지니까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누가 봐도 핑계인 것 같은 핑계를 대고 화실을 나오죠. 잘리는 경우도 있고 나가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 만화가 분들이 워낙에 샤이하고 섬세하셔서 나가라고 눈치조차 못 주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시 쪽이 못 견디고 나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주고받으니까 없었는데 오프라인으로 화실로 모여서 있을 때는 같은 어시들끼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적 궁합도 있었고 하여튼 오프라인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면은 작업 피드백이 바로바로 된다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또 이런 식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일을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물론 좋죠. 하지만은 안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격적으로 그냥 궁합이 저 사람이랑 나랑 안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요새 온라인으로 파일 주고받는 하고 하는 게 쿨해서 좋다고 봅니다. 서로 할 일을 하고요. 대신 이제 신인 만화를 생전 처음인데 어떻게 어디에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난감하죠. 하지만 요새는 이제 저같이 개인 과외를 하시는 웹툰 작가님도 은근히 많으시고 아니면 웹툰 학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그나마 몇 안 되는 만화 작가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자리가 나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리가 날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한 명의 만화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림 다 한다는 전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림하고 글하고 다 배워서 자기 혼자 다 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 시절에도 특정 작가님의 문화생으로 들어간다는 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정말 운이 좋아야죠. 작가분이 문화생의 자리가 나는데 공고를 내가 못 보면은 놓치는 거니까요. 근데 하지만 작가분이 공고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낼지 아무도 모르니까는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요새가 만화 웹툰계 더 진입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저런 사담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지금이 낫다입니다. 지금이 낫다. 그리고 이제 만화 웹툰을 처음 시작하실 때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만 요새 회사 때려치고 유튜브나 할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대도서관님도 말했듯이 유튜브를 할 때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갑자기 이제 유튜브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작업 장비 쫙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웹툰도 똑같습니다. 나 웹툰 하겠다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그림만 뒤지게 파면은 수입 없이 웹툰을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지, 지금 최소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림 관련 일을 하셨다면은 뭐 1, 2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아무리 1, 2년이라고 그래도 수입이 없이 1, 2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지 마시고 짬짬이 시간 내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짬짬이 시간을 내서 이제 그림을 공부를 하고 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셔서 특히 바쁘신 분의 경우에는 그림 연습은 주말에 하시고 평일에는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스토리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평일에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도 약간 그 잘 그려지는 삘이 있거든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 잘 그려지는 그 삘을 좀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좀 풀릴 때까지 끼적끼적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직장 끝나고 와서 집안일 다 하고 이제 좀 끼적끼적 하다 보면은 금방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이 풀리기 전에 이미 몸과 정신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안 늘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려면은 최소 한 번에 4시간 정도는 잡아서 그리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4시간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는 끼적끼적 해야지 손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림은 주말에 각을 잡고 그리시고 평일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연출을 공부하고 구도를 공부하고 스토리 호흡을 공부하고 영화 드라마 볼 시간이 없다 하면은 그냥 웹툰이라도 보세요. 웹툰이라도 보면서 그거를 공부를 하세요. 연출, 대사 합치는 법, 그리고 채색 테크닉 그런 거를 눈으로라도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는 눈이 있으면은 내가 그렸을 때 이 잘못된 점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보는 눈이 없으면은 내가 그려놓고도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더 힘들죠. 적절한 피드백을 해줄 사람을 찾는 거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더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이 직장 다니시면서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은 좀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1대1 웹툰 개인 과외를 일회성으로 3시간으로 잡은 게 그런 직장인 분들이 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까지 하셨으면은 주말도 4시간이 아니거든요. 주말조차 가족을 위해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의지도 있고 돈도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학원조차 못 가시는 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3시간 일회성 강의로 만든 게 그래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3시간 듣고 이제 웬만하면은 3시간 안에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긴 합니다만은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2차나 3차로 좀 더 추가를 하셔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또 수강 신청을 하셔도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꾸민 거거든요. 부담 없이 신청하고 이제 시간 될 때 부담 없이 배우시라고. 그리고 저도 한 강좌를 오래 잡는 거는 저도 부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꾸준히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는 절대적으로 그 수강생들님을 위해서 그 시간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 수강생님도 나와의 약속을 위해서 그 수강 시간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회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거는 알고 싶어 하는 정도는 3시간 정도 안에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3시간으로 구성을 한 거거든요. 3시간 일회성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쩌다 보니까는 제 개인과의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튼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학교에 다니시더라도 평일에 학원 다니느라 바쁘신 분들은 평일에는 그러니까 웹툰,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보는 안목을 기르시고 남의 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시고 주말에 좀 4시간 이상 시간을 만드셔서 집중해서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오리지널리티 내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100m 달리기를 하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을 모작을 하는 겁니다. 모작을 하라고 그러면은 다들 난 모작하기 싫은데 모작하면은 내 오리지널리티 안 생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모작을 하셔야지 실력이 빨리 늘어요. 모작하는 게 내가 그림을 따라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작을
어떻게 해야지 실력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월 1일 새해라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좀 업로드 자체도 좀 늦어졌고, 그리고 말도 좀 횡설수설을 좀 한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 올 한 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는 유튜브를 제가 만화를 계약을 해서 연재에 들어가도 유튜브를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의 영상 질이 솔직히 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편집 기술이 없다시피 하니까는 거의 편집 없이 그냥 헛소리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것만 좀 잘라내는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편집에 공을 많이 들여버리면은 제 작품이 계약을 해서 오픈을 했을 때 연재를 하게 되면은 편집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연재를 하는 데만 해도 이제 시간이 허덕거리기 때문에 유튜브를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 찍을 시간이나 생기면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퀄리티냐, 그러니까 양이냐 질이냐를 따랐을 때 그냥 양을 따랐습니다. 질을 포기하고. 그래서 꾸준히 영상의 질은 낮겠지만은 내용은 알차니까는 그냥 내용이 알차니까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보시겠지 하고 믿고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영상 퀄리티를 좀 더 올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펙트도 넣고 보기 좋게 자막도 넣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예시가 되는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이제 교차 편집으로 이제 착착 넣고 싶은데 안 되네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로 수익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편집자한테 외주를 편집 맡길 수 있는 정도로 수입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튜브의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유튜브에 자막이 달리고 이제 편집이 화려해졌다 하면은 이제 이 작가가 유튜브로 생긴 돈을 유튜브 편집자를 구하는 데 썼군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올 한 해 정말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쭉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